안녕하세요. 더욱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 상태 판단 로직 설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현대오토웨버 윤덕영 책임입니다. 저는 전기차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충전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기술들을 가장 최전방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어려운 내용의 것이 아닌 어쩌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신분야에 적용한 사례에 초점을 두어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실생활 전기차 충전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차와 충전소 간 통신 방식 및 통신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고, 이론을 기본으로 실제 충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루션을 이끌어내기까지 연구자로서 어떤 자세로 임했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된 경험을 나눠 이 컨퍼런스를 시청하는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충전 통신에 대한 개론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전기차를 소유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시면서 전기차를 운전 또는 충전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운전했던 차량의 소켓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전기차는 소켓구의 모양에 따라 크게 차데모, GBT, 그리고 콤보 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와 차량 간 통신 매체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한데, 차데모와 GBT는 캔 통신을 사용하며 컨트롤 파일럿이라는 PWM 파형과 PLC 통신을 사용하는 콤보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콤보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가장 선도적인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용 충전 시스템은 현 시점에서 일상이 되었으며,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비해 충전소의 보급률은 아직까지 현저히 낮습니다. 급속 충전의 상용화를 통해 충전 시간 단축을 이끌어내는 거시적 목표가 존재는 하지만, 높은 전력량을 이끌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의 부재, 그리고 배터리 수명 단축 및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완속 충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인프라를 고려한 효율적인 충전 상황에 대해 연구도 꾸준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충전 플러그 표준 규격인 SA-J1772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충전 환경 국제 규격은 L1, L2라고 표기되어 있는 AC, 즉 완속 충전 전원부, DC 급속 충전 전원부, 장치 접지를 수행하는 PD라고 표기된 프록시미티 디텍션, 그라운드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텍티브 어스, 제어 파일럿으로 구성되며, 제어 파일럿 CP 신호는 충전소와 차량 간의 전원 공급 장치의 연결 유무 및 차량 상태에 따른 전력 공급 차단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P 신호는 PWM 파형으로 듀티 사이클의 값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전류가 결정되며, 일반적인 완속 충전 환경에서는 높은 충전 효율 및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 듀티 사이클을 높은 값으로 유지합니다.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인 IEC 61851-1에 따라 CP 신호는 1kHz의 그 PWM 파형 형태를 유지하고, 듀티 사이클이 높을수록 충전 최대 전류가 증가함을 뜻합니다. 본 발표와는 거리가 있지만 급속 충전의 수행은 듀티 사이클 5%를 유지하는 가운데 CP 신호에 주입된 PLC 통신을 사용하며 이더넷 프로토콜을 통해 차량과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IC 61851-1에 따라 해당 장표와 같이 제어 파일럿 신호의 듀티 사이클 가동 범위는 3에서 97%이나 실제 충전소에서는 빠른 충전을 위해서 충전 허용 가능 범위의 최대치인 97% 또는 이를 벗어나는 듀티로 충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듀티 사이클이 97%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류 상태로 판정하며 충전을 허용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차량 내 충전 제어기에서는 이를 충전 관련 스위치를 오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충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해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자동차의 충전 회로는 좌측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충전소의 전원 공급 장치와 차량 충전 제어기 간 접지 체결 이후에 CP 신호가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送신되며 해당 신호는 차량과 전원 공급 장치의 충전 커플러 접점 확인 및 차량 상태에 따라 전력 공급 차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동차에 의해 S2 스위치가 단락되며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의도한 이상적인 충전 CP 파형 대비 차량 내 충전 제어기에서 수신하게 되는 실제 파형 간에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차량 충전 회로에 발생하는 RC 딜레이는 CP 파형의 변화 및 수신 측의 듀티 센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S2 스위치의 단락 여부에 따라 파형의 듀티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당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충전 가능 상태로 차량 충전 제어기가 판단하는 순간 체결 고정을 위해 S2 스위치를 단락하면서 충전소와 충전 제어기 간 저항 성분의 변화가 생기면서 측정되는 듀티의 크기도 실제 인가량보다 높게 또는 낮게 센싱이 됩니다. 이는 충전 제어기에서 듀티 사이클을 측정하는 전압 레벨에 의존하며 본 설명에서는 높게 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충전 가능 상태라 판단하여 S2 스위치 단락이 일어난다면 또한 S2 스위치 단락이 회로의 저항 성분 변화를 일으켜 일비축에서 의도치 않게 듀티 사이클이 오류 충전 범위, 즉 97% 이상으로 감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충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 불가 판단에 의한 S2 스위치 개방에 의해 듀티 사이클이 다시 오류 충전 범위 이하로 낮아지게 되고 차량 제어기는 충전 가능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S2 스위치 단락을 재시도하게 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토글 스위치 에러로 이어지게 되며 실제 충전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 판단 및 충전 스케줄링 미수행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충전소 운영을 불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전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 토글 노이즈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해당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태 정보 변경 지점에서 판단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찾다 보니 가장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변속기인데요. 변속기에서 히스테리시스 정보는 차량의 변속점 부근에서 빈번한 변속 방지에 의한 주행 충격 방지를 위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 상태 정보를 히스테리시스 인자로 사용하여 효율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운전자가 동일한 세기로 동등한 깊이로 80%의 APS로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주행 중이라고 할 때 변속 시프트업 그리고 시프트 다운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차량은 임의로 변속이 발생하고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속도에서 시프트업을 발생시키도록 히스테리시스를 적용하면서 가속 페달에 의한 가속이 충분히 이루어져 속도가 상승했을 시에 안정적인 변속 구간이라 판단하고 시프트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정보를 충전 상태 판단의 임계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 노이즈를 극복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충전 상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의도치 않은 충전 중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축전 상태 정보로 옮겨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S2 스위치 단락에 앞서 S2 개방 시의 값이 오류 충전 범위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속하지 않는다면 S2 스위치 단락을 수행합니다. S2 스위치 단락 이후 오류 충전 범위에 속할지라도 이는 저항 성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충전 중단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S2 스위치 단락 직전에 S2 스위치 개방 시의 듀티 사이클과 S2 스위치 단락 시의 듀티 사이클 차를 사전에 계산하여 이를 히스테리시스 값으로 사용합니다. S2 스위치 단락이 오류 충전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에스트 스위치 단락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값의 차가 오류 충전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때까지는 충전 유효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인가될 듀티 사이클이 오류 충전 범위를 넘어설 때 올바른 상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되며 IC 61851-1을 준수하는 충전 사양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전 허용 불가 영역에서 발생하던 토글 스위치 에러를 이전 정보가 충전 중이었다면 충전 상태 중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충전 미진행 중이었다면 해당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아이디를 이끌어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진행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토글 에러의 극복을 위한 히스테리시스 적용이라는 범용적인 방법에서 큰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의 히스테리시스 적용은 주행 시 변속점 경계 구간에서 변속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충전 분야에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정리를 통해 단순화하는 과정, 그리고 사전에 미리 적용된 사례를 찾음으로써 단기간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의 개발자를 꿈꾸거나 현업에 계시는 초년생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지만 개발자로서 노이즈를 배제한 이상적인 환경만을 제안하여 설계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 분야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중에 있으며 세계 다양한 지역에 걸쳐 각자의 표준이 제정되고 있는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충전소 제조업자가 통일된 국제 표준을 반드시 준수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 격변기에 설계 개발 과정에서 오류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분명히 익숙해질 수 있고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인내를 동반한 세심한 접근, 그리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실제 상황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출 수만 있다면 문제를 단순화하는 노하우를 기를 수 있고 또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더욱 안정적인 차량 충전을 위한 충전 상태 판단 로직 설계를 발표한 현대오토에버 MCU 솔루션 개발 2팀 윤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팀에서는 차량에 들어가는, 특히 전기차, 전장 분야에 들어가는 필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앞서 발표된 자료들에서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빌진이라는 오토사 표준 플랫폼 또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친환경 특화 플랫폼을 이용해서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량 충전 분야에 특화된 제어기 설계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Q&A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발표 자료를 또 간단히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는 전기차하고 충전소 간에 주고받는 신호의 물리적 파형,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해결 노하우와 그리고 개발자로서 어떤 부분을 더 치중해서 보는 것이 현업에서 큰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전기차하고 충전소 간에는 IEC 61851 그리고 ISO 15118이라는 급속 충전 분야에 대해서 국제 표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차량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해당 스펙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또는 실제 차량과 충전소 간의 접점의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시설 노후화라든지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접지 이후 주고받는 파형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시고 혹시나 이제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거나 또는 마이크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우선 네, 우선 그 해당 영상 공개 이후에 개발 내용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행사 홈페이지에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먼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전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배터리의 수입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용 기간 및 향후 배터리 교체 방향으로도 개발이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실무 개발자로서 배터리 관련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부품 출처나 배터리 소모량에 대해서는 좀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터리 교체의 방향도 물론 이제 고려가 되겠지만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터리 시장이 휴대폰 배터리 시장에서 겪는 방향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봅니다. 충전 효율이 증가되고 또한 무선 충전이 더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은 아마 그 자동차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항속거리 문제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콤보 방식이 갖는 장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서 OEM은 지역별로 다른 충전 방식의 차량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비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발표 자료를 이제 조금만 제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화면이 보일 걸로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차데모 방식과 GBT 그리고 콤보 방식 이렇게 나뉘는데 급속 충전에서 다루는 그 매개체가 다릅니다. 차데모하고 GBT는 캔 통신을 그리고 콤보는 CP 신호 그리고 PLC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우선 우선 충전에 필요한 물적 공간을 작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콤보 방식의 장점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내진 않았지만은 차데모하고 GBT 같은 경우는 이게 급속 충전을 타겟으로 개발이 된 충전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급속 충전을 위한 캔 통신 라인이 마련은 돼 있지만 완속 충전을 위해서는 추가로 콤보 방식의 완속 충전구를 갖춰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켓 구멍이 이제 2개씩 마련이 돼야 된다는 점. 하지만 콤보는 하나의 이런 믹스된 버전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외형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통신 매개체인 이제 PLC 통신에 있습니다. 콤보 방식은 이제 CP 라인에 PLC 통신을 이제 믹스해서 사용하는데 PLC 신호 라인이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도 최대 100Mbps 이상의 고속 통신이 가능하고 또 이는 충전 외로 다양한 정보들을 충전소와 차량 간에 주고받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무선 통신을 넘어갈 때 PLC 통신 안에 있는 이더넷 프로토콜이 매우 큰 강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통신은 이제 이미 해당 분야에서 상용화된 방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무선 통신으로 넘어갔을 때 프로토콜 제정이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두 기술로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데모나 GBT에서 사용이 되는 캔 통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선 통신에 특화되다 보니까 이를 무선화하는 작업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글 에러 구간을 최소화하거나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있다면 가능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토글 에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또 누르는 어떤 스위치도 해당 토글 노이즈는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의 감도에서 이제 해당 스위치가 켜졌다고 판단할지 그 경계선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토글 에러는 존재하게 되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회로의 분야에서도 전압 또는 상태 변화를 인지를 둘 때 이걸 어디서부터 유효하게 할 것인지 그 경계점을 잡는 부분이 토글 노이즈의 극복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글 노이즈는 없앤다기보다는 이걸 극복한다는 개념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서 참 감사하면서도 떨리는데요. 충전기 업체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업체별로도 전력 공급의 문제라던가 공급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차량과 충전기 중 문제가 있는 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것은 이제 상용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전기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대기업의 관여보다도 중소기업에 더 특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비 자체를 이제 더 안전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거니와 그 전력원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또한 급속 충전과 같은 분야가 상용화가 되었을 때 해당 전기를 안정적으로 또한 가져올 수 있는지, 예, 전력 공급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야 할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실존하는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ISO 15118이라고 하는 그 콤보 방식에 대한 국제 표준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ISO 15118이라는 그 스펙 문서를 구해서 보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자 측면에서 더 어떤 현실적인 극복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은 충전소하고 차량 간에 주고받는 정보 중에 현재 차가 어느 정도의 배터리 잔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대 그리고 최소 순간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류 암페어량 그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또한 차 자체가 어느 통신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를 이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충전소하고 이제 프로토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시간성을 가진 어떤 통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리퀘스트 앤 앤서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 이제 충전소가 서버가 되고 차량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더넷 통신에서 겪는 상황과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로그도 또한 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정보를 추가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발표 내용에 대한 이제 부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상적인 환경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제 파형은 이러한 이제 사각 파형인데, 이에 대한 그 듀티가 실제 충전소에서 의도한 그 두께로 들어오기를 바라지만은 실제 차하고 충전소가 접지되면서 어떤 회로적인 원인 또는 뭐 여러 가지 타 노이즈 원인에 의해서 의도한 듀티 대비 더 두꺼운 듀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보내는 충전소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수신하는 차량 쪽에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두꺼운 시도로 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낮은 효율의 즉 듀티가 낮은 효율로서 이제 충전이 이루어지다가 점점 더 빠른 충전을 위해서 듀티가 점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차량 입장에서는 현재
낮은 전류에서 더 빠른 전류로 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빠른 전류에서 낮은 전류로 가는지 그 경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제 히스테리시스 정보로 이를 활용해서 혹시나 이 GT가 예상하는 이 스펙 범위를 넘어섰을 때 어떻게 이를 이제 추리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다룬 발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업체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업체별로도 네, 해주신 질문을 다시 본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종환님께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컨셉 및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와닿았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구체적 계기.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구체적인 계기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개발자가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어떤 추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매우 미약할 때 이것을 어떻게 더 확증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당 분야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생기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한정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벽을 정말로 와닿았을 때 어떻게 보면 잠도 못 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해야지 이제 차량이 이제 양산화 될 수 있고 그런 부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일을 극복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희열을 느꼈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그 자체가 이 중요성을 느끼게 된 구체적인 계기라고 저는 이제 대리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전 환경에서 시나리오별로 통신 이슈들을 나래비를 세워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 지금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 네, 알겠습니다. 통신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계획보다는 이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정립하시는 더 전문 개발자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선행 차종에서 있었던 해당 문제들을 더욱더 이를 정량화하고 또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해결하는 특정 연구원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준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창준님과 이재윤님의 질문을 제가 두 개를 보고 어느 게 더, 제 관점에서 답변이 편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계에 대한 것도 잠시만요. 음, 네, 이재윤 님께서 주신 질문이 좀 더 어떤 해당 분야에서 이제 개발자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네, 맞습니다. CP 신호하고 PD 전압으로 이제 현재 충전기와 그리고 차량이 실제로 체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충전이 완료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고요. 네, 실시간으로 중단되거나 충전이 멈추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명령을 받아 출력을 줄 뿐이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충전이 멈춘 경우도 충전기 업체와 충전 시퀀스나 플로우를 획일화시켜 네, 이 또한 이제 ISO 118이나 IEC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네, ISO 15118 쪽에서도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 간 충전 시퀀스나 플로우를 획일화시켜 안정적인 충전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현재 춘추전국 시대 같은 어떤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이제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다룰 수 있는 분야 외적으로도 더 많은 관심의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은 질문들을 남겨드리면 감사합니다. 네,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어떤 그 게시판에 더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짧은 시간이면은 또 짧은 시간인데 많은 관심 주신 점 감사드리고, 네, 어떻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꽤 많지만은 이 아쉬움을 저는 이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질문 주신 부분들을 보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